야간요 자체가 자꾸 반복되면은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된다 그러면 의료진과 상담할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야간요가 늘어나는 경향은 있습니다. 한두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는데 원래 안 가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수면 중에는요, 소변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제 일어나지 않으면은 밤에 자꾸 소변이 마려운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비만은요, 야간요를 포함해서 모든 하부요로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야간요의 횟수는 체질량 지수, 얼마나 내가 체격이 크냐랑 비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격이 큰데 야간요를 봅니다 하시는 분들은 체중을 빼는 게 첫 번째일 수 있어요. 또 당연한 거지만 주간에 낮에 음식 섭취를 적게 하고 밤에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도 야간요를 볼 수 있겠죠. 밤에 술을 많이 먹거나 커피를 많이 먹는 경우도 이런 경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있다거나 뇌졸중이 있는 경우에도 야간요의 빈도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소변량을 증가시키는 이뇨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야간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 수분이 낮에는 다리 쪽에 많이 모여 있다가요, 밤이 돼서 누운 자세가 됐을 때 이제 다시 재흡수가 되기 시작하면서 소변량이 많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야간요가 일어나겠죠. 낮 시간에는 다리 쪽에 계속 모여 있다가 누우면서 정상적인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임신 중에는요, 사구체 여가율이라 그래서 신장에서 하는 일들이 조금 늘어나게 되면서 야간요가 나타나게 되는데, 임신 초기에 조그맣게 시작돼서 말기로 갈수록 아이가 이제 점점 방광을 누르기 때문에 소변일 저장을 조금밖에 할 수 없게 돼서 더 빈번하게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폐쇄성 수면무호, 코골이 하면서 숨 안 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간헐적으로 기도를 막으면서 저산소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수면장애를 일으키고 그 수면장애로 인해서 야간 빈뇨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방광 쪽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빈번하게 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밤에만 자주 가는 게 아니라 낮에도 자주 가기 때문에 낮이고 밤이고 할 거 없이 소변을 너무 빈번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도 방광염부터 시작해서 방광의 질환을 의심해야 될 수 있고, 요관결석, 방광의 이상, 그리고 전립선 암까지 의심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상으로 이상이 없는 단순 과민성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을 내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야간요 자체가 자꾸 반복되면은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된다 그러면 의료진과 상담할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야간요가 늘어나는 경향은 있습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선생님 저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노화인 경우도 있고, 한의 쪽에서 말하는 하초의 헌행, 신양허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원인일 수 있는데요, 골반강의 혈류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방광의 용적이 충분히 커지지 못하고 자꾸 자극이 되면서 소변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머리 쪽에서 나오는 항이뇨 호르몬의 문제들도 한의 쪽에서는 신양허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노화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팔미지왕탕이나 팔미지왕환이라 그러는 약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들이 지상하부와 내하수체라고 하는 머리에서 방광 쪽으로 이어지는 그 호르몬 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갱년기 이후에 남자 여자가 별다른 질환 없이 야간 빈뇨를 호소한다고 하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치료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닌데요,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보고 다시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자다가 깨게 되면 굉장히 괴롭죠. 빈번하면 약물적인 요소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침치료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혼자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점진적 근육 이완요법이라는 걸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굉장히 어렵지만 단순합니다. 누운 상태에서요, 나는 손과 발에 근육에 힘이 빠진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힘을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딜 뺄까요? 팔꿈치와 무릎에 힘을 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빼서 아예 없어져 라고, 늘어져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어깨나 골반 쪽에 이제 감각이 없어진다, 힘이 빠진다 라고 생각한 뒤에 차차 올라오는 겁니다. 몸까지 다 올라온 다음에는요, 입을 살짝 벌리거나 입을 악 다물고 있는 것들을 좀 빼준 상태에서 머리에서도 이제 의식이 천천히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시행해주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아우, 이렇게 긴 부분을 언제 시행합니까? 라고 하시면 5초 동안 눈썹을 최대한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마를 크게 주름을 잡았다가 다시 이완을 시키고 10초 동안 유지를 합니다. 5초간 힘을 주고 10초간 이완을 하고, 그 다음에는
크게 웃어서 입 주위의 근육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초간 크게 웃는 동작을 한 다음에 다시 힘을 빼고 10초간 멈추는 거죠. 그리고 눈을 크게 떴다가 5초간 그리고 10초간 감는 행동을 해서 얼굴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도 잠을 쉽게 들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소변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소변 거품이에요. 소변 거품이 안 생기게 하는 차나 집에서 끓여 먹을 수 있는 한방 재료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일단 소변에 거품이 생기면 환자분들 당뇨가 있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TV에서 거품이 나는 게 당뇨라는 얘기들을 과거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당뇨를 의심하시는데, 사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거는 단백질 때문입니다. 이 단백질이 소변에 많이 섞여 있으면 계면활성제 역할을 해서요, 거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있어야지 그런 건데 라는 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남자분들이 높은 데서 소변을 봐가지고 거품이 보글보글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퐁퐁 같은 거 닦는 것처럼요, 거품이 조금씩 늘어나서 층층이 쌓이게 되는 정도가 되면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거라고 하고, 그때 단백뇨를 의심하기도 하는 겁니다. 가끔 소변을 너무 마려울 때마다 보게 되면 점점 자주 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아야 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소변은 자주 마렵진 않습니다. 만약에 30분마다 소변을 보고 싶다 그러면 방광염을 의심하거나 과민성 방광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부러 참게 되면 오히려 과민성 방광이나 방광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임신 중에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소변에 단백뇨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들은 임신 중독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거품이 나네 그러면 반드시 검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병원에 당장 가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시면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주문할 수 있는 검사지가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은 소변 받아오라 그런 다음에 이제 검사하는 시약을 넣게 되거든요. 단순한 리트머스 종이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잠혈, 빌리루빈, 케톤, 단백질, 포도당, pH, 소변에서 나올 수 있는 기본적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들을 모두 검출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변에 거품이 난다 그러면 이런 간이 검사 키트를 시행을 해보시고, 여기 뭔가 떴어요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다시 재검사를 하고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해야겠죠. 이렇게 소변에 거품이 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단백뇨를 의심할 수 있고, 신장 기능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질환들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한방 재료라든가 집에서 먹는 차 같은 걸로 대응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는 게 맞고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운동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어요. 간헐적 단식이나 다이어트를 위해서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고단백식이를 하겠습니다. 혹은 열이 났습니다. 아팠어요. 심하게 혈뇨가 났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 그랬네, 두 번 그랬네 가지고선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며칠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내가 기저질환으로 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문제는 없는데 신장 기능을 조금 보강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새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요, 한의학에서 말했던 보신, 신을 보한다 그러는 것들이요, 실질적으로 키드니라 그러는 신장 기능 자체를 보강하는 데도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기자 같은 것들은 차로 하루에 복용량을 한 2g 정도 목표로 해가지고 한 달 정도 복용하시는 것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신시켜주는 약물들의 대표적으로 구기자나 산수유나 율무나 밤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차를 끓여 마시거나 그러는 것들은 나쁘지 않은데, 항상 문제가 될 때는 뭐가 문제냐면요, 용량과 기간이 문제입니다. 헛개나무 그러면은 그 간에 좋다라는 기억 있으시죠? 술 먹고 나서 먹으면 좋다고요. 과거 몇 년 전에요, 남편이 술을 항상 자주 먹고 오니까 헛개나무를 집에서 왕창 끓여가지고 남편한테 먹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사망을 했거든요. 좋다고 하는 것들이 항상 주의하실 게, 이걸 얼마나 먹고 어느 기간 동안 먹어야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산수유니 율무니 밤이니 구기자니 하는 약재들은요, 하루에 4g 이내로 복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 또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 목적으로 복용하신다고 하면 하루에 4g 이하로 한 달 이상은 복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추천합니다. 오늘은 소변에 거품이 나는 것,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재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